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코레일이 떴습니다. 자, 하반기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빠르고 쉽게 합격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공략 시작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 회원가입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NCS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콜에 5개가 총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시험이 필기시험 좀 바뀌었어요. NCS가 25문항에서 이제 30문항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 법령 시험까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제가 추가로 계속해서 문제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채용에 맞춰가지고 하반기 채용에 맞춰서 문항수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 법령 문제까지 해서 모의고사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제집 사시지 마시고요. 보통 문제집 사면은 보통 한 3만 원 정도 하잖아요. 사지 마시고 제 거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공약으로 가볼게요. 원래 코레일이 적부였잖아요. 자기소개서 제출만 하면 됐고, 그랬는데 지금 자기소개서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무려 78점입니다. 거의 자기소개서에서 이게 사실 뭐 자격증에서도 결정이 나겠지만은 이 배점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소개서에서 실제로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글자 수가 이제 1000자에서 500자에서 700자로 바뀌었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글자 수가 많으면 평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글자 수를 갖다가 줄인 거고, 그 다음에 원래 항목들이 되게 이제 면접용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요번에 항목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평가가 상당히 용이하도록 항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항목 분석 제대로 하고 그 평가 지표에 맞게 평가될 수 있게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적는지 한 항목별로 한 항목씩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항목인데 팀 내에서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신뢰를 형성한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하는 거 아니면 이 그 코레일에 인재상 중에서 요거가 매칭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인재상 항목이라 할지라도 대인관계 능력, 팀워크 그 능력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 팀워크에 맞춰서 적으면 됩니다. 대인관계 능력의 팀워크는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필요한 역할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느냐, 보완할 수 있느냐. 즉, 팀이 어떤 목표가 있는데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역할 인식을 해서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런 사례가 있는가, 요걸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들어갈 내용은 뻔해요.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어떤 내가 조직에 들어갔고 팀에 들어갔는데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 그래서 내 역할은 아니었지만 이게 중요해요. 내 역할이 아닌 거예요. 내 역할은 아닌데 스스로 내가 그걸 내가 하면 어떨까? 하면은 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 내가 그 역할을 자처해가지고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팀을 위한 마음으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 기여했고, 그를 통해서 팀원들이 나를 믿어줬다. 조직원들이 나를 믿어줬고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팀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역할 인식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자세한 설명, 요건 두 갈씩이고요. 자세한 설명으로 당시에 팀이 어떤 구성이었는데 팀에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조금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더군요. 그래서 그 역할을 그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워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역할 인식을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당연히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었고 입사 후에도 이렇게 똑같이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서포터즈 활동, 그러니까 어떤 활동 당시에 그냥 이 정의,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평가 지표를 알고 있다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팀의 목표에 있어서 적극적 역할인식과 노력으로 신뢰를 얻었다. 뭐 이렇게 첫 문장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썰을 풀어야죠. 일단은 나와야 되는 부분이 팀이 구성이 어땠고 내 역할이 어땠는데 팀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사례가 이제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데 목표가 이제 어떤 부스를 운영하는데 이 1000명을 달성하는 거, 방문자 수 1000명을 달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역할은 그냥 이제 그 부스 방문 고객을 오면 응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000명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 보완점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완점이 뭐냐면 비가 와가지고
어,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 그래서 목표 달성을 하는데 문제가 뭔가 생긴 거죠. 근데 뭐 홍보를 한다거나 모객을 한다는 건 내 역할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목표 달성에 있어서 내가 이런 걸 하면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이분이 우비를 입고 이제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거죠. 모객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이 부스가 건물 밖에 있었는데 건물 밖에 이제 비 오면은 잘 부스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뭐 우산을 씌워 드린다거나 좀 방문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자기 역할은 아니었지만 적극적인 영업을 한 거예요. 모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의 어떤 부족한 부분,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팀의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내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보완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팀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팀원들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겠죠. 그래서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목표 달성도 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딱 구성을 하시면은 평가 지표에 딱 맞는 자기소개가 됩니다.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항목 2번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피드백을 수용해서 업무나 행동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비슷한 게 인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NCS에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 인재상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미래지향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더 나은 성과를 추구하는 인재인가. 요게 이제 코레일의 인재상 중에서 미래지향 혁신이 있는데 아마도 요 항목의 평가 지표는 요 인재상에 맞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항목일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기소개서 항목이요. 평가 지표가 직무적합도 하고 조직적합도 요 두 가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 항목이 아마도 조직적합도를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항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1번, 2번 항목은 조직적합도 항목이고 그 다음에 3, 4번 항목은 직무적합도 항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인재상의 이제 일치도 요건 이제 파악한 항목일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피드백을 받았어요. 어떤 뭐 고객한테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선생님한테 받을 수 있는 거, 교수님한테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이 지적을 하면은 기분 나빠요. 맞죠?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사례, 요 의도만 잘 안다면, 그러니까 이 항목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기재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편차가 발생하기 힘든 항목입니다. 거의 평가상 차이가 없는 항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남들과 달리 변화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니까 비교 대상의 기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피드백을 받은 것보다는 공통 피드백을 받은 사례를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희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발전하는 모습을 안 보였는데 나만은 그 피드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신경 써서 피드백을 받아들였구나. 어, 그런 태도를 갖춘 사람이구나. 이게 비교 대상이 있으면은 돋보이겠죠. 그 다음에 부가 사례가 있으면 좋습니다. 한 번만 어떤 행동을 패턴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성실하다,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메인 사례 하나를 적어주고 그 뒤에도 어떤 사례 혹은 여러 사례에서 제가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런 플롯이면 좋겠죠. 어떤 한 경험에서 변화를 지향하는 거 그리고 남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거. 요거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깨달았다. 이게 인재상 중에서 미래지향인도 있고 이게 소통도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 남의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도 이제 기재가 되면 좋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남들은 귀뚱으로 안 듣는데 나는 잘 들었다. 그래서 진지하게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을 평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메인 사례 말고 이제 부가 사례를 갖다 덧붙여 주는 게 설득력이 더 높아지겠죠. 요 두 가지를 좀 신경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두 가지식으로 저는 피드백을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혹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결과를 냈습니다. 변화를 냈습니다. 여기서 결과라는 건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자세하게 썰 풀어야죠.
어떤 피드백이 발생했습니다. 요거는 공통 피드백이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 피드백이 발생했는데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나는 개선하려고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피드백 반영을 위해서 엄청나게 내가 노력을 했고, 거기서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뒤에도 어떻게 행동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렇게 나는 변화를 추구하고 소통해가지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미래지향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성화고 고등학생분한테 이제 그 말을 들었던 건데, 요렇게 이제 밀링 실습할 때 여러분들 기계 쪽 이제 가공 쪽에서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실습을 하는데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러한 성과를 냈다, 변화를 냈다. 요게 이제 두 가지식으로 때려 봤고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썰을 풀게 되겠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공통 피드백을 받았다라는 거가 이제 언급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아무도 보통 이러면은 아무 생각 안 하잖아요. 너희 오차가 많아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귀뚱으로 안 됐죠. 뭐 기계가 안 좋은데 어떡해? 이러는데 나는 생각이 달랐다.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개선할 수 있을지 요렇게 노력을 했다. 조금 요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글자 수 비중을 갖다가 요 부분을 좀 길게 두면 좋겠죠. 길게 두신 다음에 그래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깨달았다.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그 뒤에도 이렇게 행동했다. 뭐 한 줄 정도, 두 줄 정도 이렇게 이 서브 사례라고 하죠. 부가 사례를 조금 적어주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느낀 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동할 거고, 나는 이 회사에, 한국철도공사에 인재상과 맞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항목 3번 갑니다. 이거는 딱 그 공개 많이 준비하신 분들은 딱 알죠? 기존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이라면 이게 평가 지표가 뭔지 딱 보여요. 이건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요. 문제 해결 능력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그 항목이 자기소개 항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느 단계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건지, 그러니까 문제 처리 프로세스가 있죠. 이 프로세스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지가 명확합니다. 만약에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 문제라고 인식하는 걸 중요시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문제인식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거고,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평가할 거면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원인 분석을 하셨습니까? 원인 분석의 도출 과정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항목은 요거에 집중하고 있죠. 기존의 방식을 바꿨다. 이건 뭐냐? 창의적 사고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용상 가장 길게 기술하고 중요하게 기술해야 될 건 요겁니다. 대안 제시 부분을 정말 중점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질문에서도 했듯이 기존의 방식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저는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했다. 그 과정에서 힘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도를 해봤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질문 그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던 경험. 그래서 당연히 문제 해결 프로세스대로 이제 기술이 되겠죠. 처음엔 두 가지식으로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냈다. 요건 이제 두 가지식에서부터 처음에 어떠한 성과를 했다를 조금 상세하게 기술해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프로세스대로 적극적으로 문제 인식했고요. 사실 이게 창의적 사고를 평가하는 대안 제시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제가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 문제라고 인식했고 객관적으로 원인 분석을 했고 이런 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 평가하시는 읽으시는 분들이 다른 이제 지원자들하고 좀 차이를 느끼겠죠. 그런 평가상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적극적 문제 인식과 객관적 원인 분석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기존에는 어떻게 해결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시도했습니다. 뭐 요런 게 들어가야 되고 결과가 좋았고요. 입사 후에도 항상 이렇게 새로운 방법, 좀 뭔가 개선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어떤 방식을 시작했고 만족도를 높였다. 결과죠, 결과.
요게 이제 좀 정량적으로 몇 퍼센트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과정은 이렇습니다. 문제인식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인식을 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아무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고, 하지만 나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문제 인식을 했다라는 요 부분이 들어가면은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문제인식을 했다. 그 다음 뭐죠? 원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왜 불만이 있는지 조사했다.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았다면 안 돼요. 이건 주관적인 원인 분석이잖아요. 객관적인 원인 분석이 되려면 조사했다, 관찰했다, 통계치를 참고했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포함했다. 원래는 사물함 배정 방식을, 이제 원래 방식을 저는 여기 이제 기재를 했죠. 어떻게 이제 했는지 기재를 했고, 원래 방식은 이랬는데 다른 새로운 방식을 갖다가 고안을 했고, 여기서 이런 게 좋아요. 이제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 상경직 계직도 마찬가지고, 이런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때 만약에 뭐 새로운 툴이라든가 요즘 새롭게 나온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이제 뭐 뭔가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걸 도입해서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면 좀 더 좋습니다. 뭐 스마트폰 어플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서 뭐 요즘 뭐 챗GPT 같은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챗GPT는 너무 흔해서 그걸 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건 너무 흔해서 그거는 웬만하면 적지 말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던 새로운 툴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걸 적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신입사원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됐고, 입사 후에도 기존 방식이 안주하지 않겠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요 항목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지원 동기인가, 입사 후 포부인가, 뭐 회사 비전 및 목표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전혀 아니고, 근데 또 본인의 강점을 말해달라요. 이건 도대체 무슨 항목인가? 자, 요거는 조직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4번 항목 공략하기 전까지는 어 1번 항목하고 2번 항목이 조직 이해가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을 했고, 2번 항목이 확실하게 조직 이해 항목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1번 항목이 헷갈렸고 이랬는데, 4번 항목은 이제 조직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직무 능력 한 스푼 정도? 근데 주요는 이제 조직 이해고, 그러니까 1번 항목이 이제 조직 이해 보다는 뭐 대인관계 능력 평가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뭐 어쨌든 이 항목은 이제 조직 이해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고, 왜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냐면, 조직 이해 능력의 평가 기준이 이거예요.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조직의 목표 달성과 비전 달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요게 평가 지표인데, 그러니까 요 항목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이 지원 직무가 코레일 내에서 무슨 업무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코레일의 목표와 비전과 관련 있는가 알고 지원했는가. 그래서 이걸 목표나 비전에 기여하려면 너희가 어떤 업무를 잘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가,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는가, 요걸 갖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가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제가 뭐 어떤 자료 참고하라는 얘기는 안 했죠. 이때까지 다른 항목에서는 이 항목만큼은 자료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이건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찾아볼 건 요겁니다. 전략 과제하고 경영 목표 중에서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 있는 거를 갖다가 일단 체킹을 하십시오. 보통 이공계는 요쪽이죠. 상경계는 요쪽이고, 둘 다 관련 있는 거는 뭐 요쪽일 거고요. 어쨌든 요게 있고요. 요걸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조금 조사하시면 좋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 근데 요거 다 조사하려면 일일이 하면 힘들잖아요. 우리한테는 이 형님이 있잖아요. 챗GPT 형님이 있습니다. 이 형님을 갖다가 한테 물어봅니다. 요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한국철도공사의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갖다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렇게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나중에 걸고 녹여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를 어쨌든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원 동기가를 여러분들이 적으라면 뻔해요. 뭐 코레일을 꿈꿔왔습니다. 철도 산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지원 동기를 이제 평가할 때 그렇게 쓰시는 거지, 이건 직무 지원 동기거든요.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는 어떻게 쓰시는 게 제일 좋냐면 내가 요 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요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성장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확실한 목표치가 있어서 뭐 어떤 뭐 이런 걸 목표 제시를 하셔도 돼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렇게 제시를 하셔도 돼서 그런 목표치에 있어서 성장하기에 코레일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딱 맞는 기업이라 생각해서 혹은 기대감에 지원을 했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또 챗GPT한테 물어보면 좋습니다.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어, 이 내가 한국철도공사에 어떤 직무를 갖다가 지원하는데 이 직무가 성장하기에 왜 코레일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내 직무 목표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인데 왜 코레일이 유리하느냐 그 전문가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이렇게 코레일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계직이면 기계직 뭐 그 영업직이면 영업직 이렇게 그 직무가 성장하기에 왜 유리한지를 갖다가 챗GPT한테 물어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사하시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장하기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코레일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코레일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입사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장에 대한 욕구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적는 거랑 여러분들이 뭐 있잖아요. 앞으로 뭐 동부가 철도 인프라를 건설하고 막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적는 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거 적어 놓으면요. 뭐 동부가 시대에 뭐 이런 걸 막 적어 놓게 되면은 이 위원들이 읽지도 않아요. 또 이 얘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제발 적지 마세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내용 봐가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음, 자세하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 있는 업무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설계 점수나 설계 관련 자격증들이 많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설계 업무가 관심이 있고 그 자신 있는 업무로 설계 업무를 좀 찍고 그 다음에 이 설계 직무를 잘했을 때 여기서 어디에 기여할 수 있는가 요걸 갖다가 매칭을 시키시면 되겠죠. 요렇게 조사 과정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갖다가 조사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작성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작성이 일단 내용이 지원 동기가 들어가야 되죠. 지원 동기 이상한 거 적지 마세요. 특히나 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겠다. 절대 적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 뭐 사회 공헌할 거면은 NGO로 가세요. NGO로 가세요. 음. 뭐 또 친환경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뭐 ESG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 뭐 경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니 환경단체를 가세요. 환경단체를. 그렇게 쓰면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간단해요. 저 코레일에 지금 지원하는 직무 업무에 자신 있습니다. 제가 잘할 자신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목표가 있는데 혹은 제가 성장을 좀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어, 이 코레일이라면은 이런 성장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 코레일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기관이나 다른 회사에는 못 쓰는 겁니다. 온리 코레일에만 지원 동기는 항상 그래야 돼요. 온리 코레일에만 지원하는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읽어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코레일에 지원했구나. 이거 지원 동기의 재활용이 아니구나. 그래, 이 정도면 코레일에 들어올 만하지. 코레일에 지원할 만하지. 이런 사람이라면 코레일에 지원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는 업무를 적고요. 나는 이런 업무에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겠죠. 이 자신 있는 업무가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제가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그 업무를 잘할 경우에는 코레일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적는 거죠. 그래서 플롯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자신 있는 업무는 무엇이고 이 그런 업무를 잘하게 되면은 이 그 코레일에 어떤 분야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에 있어서 제가 코레일의 성장도 기대되고 저의 성장도 기대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식으로 지원 동기를 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업무에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근거에 따라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잘할 수 있고 이런 업무를 잘하면은 어떠한 코레일의 어떠한 목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코레일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요. 저를 뽑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지원한 이유가
그냥 차량 정비 잘할 수 있다. 저 일하는데 업무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서 지원했어요. 그래서 너희 기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고, 그 다음에 성장 기회 또한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뭐 기계직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니까 뭐 친환경이나 안전규제 요즘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거 도입 빠를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기업보다도 사기업을 가는 것보다도 특히나 이런 이제 철도 그 한국철도공사는 메인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관리나 선진화든 설비 유지 보수를 배우기에 이만한 기업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뻔하게 무슨 동북아 시대의 철도 뭐 이런 거 적지 말고요.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그 근거 적어야 되겠죠. 업무에 대한 자신 있다고 했으니까 근거 적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육사항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뭐 성적이라든지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자신이 자신 있다고 했던 업무 내용의 근거들을 갖다가 쭉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제가 어떤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 과제에 내가 기여를 잘 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 있다. 내가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너희 회사에 기여할 자신 있다. 목표나 비전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항목 4번까지 다 적어봤고요. 제가 앞으로 모의고사 계속해서 올릴 코레일은 제가 신경 쓰는 기관이라서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유료 회원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